공장 내부로 들어가니 빨간색과 파란색 천에 쌓인 커다란 물건들이 쌓여 있는데요. 작업자들도 뭔가를 만드는 데 분주한 모습입니다. 또 소파 청가리도 하고요. 뭐 염색도 하고 뭐 일단 전체적인 소파 AS는 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구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 작업자가 밀차를 끌고 오더니 자기 몸의 2배는 넘어 보이는 소파를 가볍게 옮기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경력 30년이 훌쩍 넘는 소파 수리 전문가답게 무거운 소파를 옮기는 일이 아주 능숙해 보입니다. 바닥천을 걷어내고 보니 소파의 나무틀이 부러져 있는 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나무는 부러진 경우는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부러지지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상태에서는 부러지진 않죠. 옹이 들어가고 약한 부분. 수리를 하기 위해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는 작업자. 이렇게 부러지면은 이렇게 하나 대줘야 되고 만약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러졌으면 전체 다 뜯어서 갈아줘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덧대기만 해도 돼요? 그러죠. 그래도 굉장히 튼튼하죠. 나무를 부러진 곳에 붙인 후 타전기로 고정을 해줍니다. 이거 엄청 세네요 지금 바람이. 비 뭐예요? 길잖아요. 타카, 목스 타카라고요. 일반 거랑 훨씬 더 큰 거네요. 그러죠. 짤 때만 사용하는 거. 주로 두꺼운 나무를 고정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심의 길이가 무려 5cm가 넘는다는데요. 그래서 나무가 아주 튼튼하게 고정된다는군요. 부러진 틀 부분을 나무로 덧대어 보수해주고 바닥천을 덮어 타전기로 고정을 해주면 수리가 끝납니다. 수리 후 상태 체크는 필수라네요. 더 나갑니다. 만약에 잘못됐으면 들어가 있어. 힘이 없이 꺼지는 거죠. 소파는 수백만 원부터 비싸게는 수천만 원까지 하는 고가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엔 수리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작업자가 바로 2번째 수리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이번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스펀지 교환. 스펀지요? 이게 여기 터져 있잖아요. 포켓 스프링. 이렇게네요. 타겠네.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게 이제 전체 이거는- 바닥은 다 드러내고 새롭게 스펀지를 교환하는 거죠. 이 포켓 스프링이 터지면 이 상태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버려야죠. 다 이렇게 기어 올라오죠. 요걸 이제 뚫고 올라간다고. 찢고 배가 부르고 위로 올려버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래 쓰면 그렇죠. 오래 쓰면 여기에 기어 오르니까 다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보고 갈아줘야죠. 오래 사용한 소파의 방석 부분이 불룩 올라와 있는 것은 스프링 고장일 확률이 높은데요. 단지 쿠션 문제뿐만이 아니라 잘못하면 가죽을 뚫고 나와 위험할 수도 있어 빨리 수리를 해줘야 한다고 하네요. 이 안에도 지금 스프링이 있어요? 스프링이죠. 액젓. 이거 스프링. 아랫부분의 스프링도 오래 사용해서 헐거워진 상태입니다. 저희가 요걸 이제 좀 보강을 해줘야 돼요. 부드러운 쿠션을 좋아하는 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단한 쿠션감을 선호하기 때문에 헐거워진 부분에 고무밴드를 추가해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는군요. 이렇게 하면 스프링 수명이 좀 오래 가요? 이제 바닥 자체가 좀 탱탱해지죠. 소파의 쿠션 보강은 여러 번의 작업 과정이 필요한데요. 1차로 바닥틀에 설치된 고무밴드를 추가로 설치해준 후에 고탄성 스펀지를 올려주는데요. 사람이 소파에 앉으면 스펀지 부분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접착제로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줘야 한다고 합니다. 천연 스프레이라고 네. 냄새가 안 나는 거죠. 냄새 안 나는 분들 써줘야지. 네. 그래야 이게 소비자들도 건강에 좋잖아요. 냄새 나면 안 되잖아요. 3차 쿠션 보강은 스펀지 위에 솜을 올려주는 작업인데요. 솜을 덧대어주면 몽글몽글한 쿠션감이 좋아지고 스펀지랑 가죽이 맞닿아 마모드는 것도 방지해준다고 합니다.
쿠션 보강 작업이 끝나면 가죽을 입히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두꺼운 가죽을 힘으로 당겨 씌우는 일은 만만치 않아 관절에 무리가 생기는 작업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가죽을 소파에 입힌 후엔 수리를 위해 분해해두었던 다리를 다시 설치해줍니다. 완전히 됐습니다. 이렇게 쿠션 보강을 해주면 앞으로 10년은 더 거뜬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한 작업자가 소파를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가죽 소파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 갈라지는 현상인데요. 아무리 관리를 잘 해준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가죽이 터지거나 갈라지는 현상은 막을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럴 때 유용한 수리 방법이 바로 부분 염색입니다. 그런데 부분 염색을 준비하던 작업자가 소파 가죽에 점점이 뭔가를 찍고 있습니다. 가죽에서 이제 험이 났는데 흠이 좀 큰 거예요. 흠이 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함몰이 돼 있죠. 함몰이 되면 나중에 이제 복원을 시키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곰보 자국이 나요. 그 곰보 자국을 일단 먼저 없애주는 거죠. 염색을 하기 전 매움제를 이용해 파인 부분을 꼼꼼히 막아주지 않으면 염색이 매끈하게 나오질 않는다고 하는군요. 사실 너무 미세해서 잘 안 보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복원이죠. 미세한 차이가 결과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땐 항상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매움제를 소파에 바른 후 잘 말려준 다음 작업은 표면을 매끄럽게 갈아주는 샌딩 작업입니다. 가죽을 갈아준다는 것이 좀 낯선데요. 매움제 작업 후 가죽 표면을 샌딩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갈아주니까 보풀레기도 갈고 위에 아까 저기 했던 것도 저기도 갈고. 작업자가 또다시 뭔가를 들고 와 소파 위에 바르기 시작합니다. 하얀색 크림 같은 것을 가죽에 바른 후 손으로 문질러 넓게 펴놓습니다. 네, 고무예요, 고무. 고무요? 네, 고무인데 아주 연질의 고무고 안에 이제 붓는 약이 있죠. 붓는 약에다가 고무를 섞어 놓은 거예요. 큰 거는 이제 아까 그 몰드로다 만들어서 이제 없애고, 요거 이제 금이 간 거 있어요. 여기 가죽에 이제 이렇게 이제 갈라진 거거든요. 그 갈라진 틈을 메워주는 거예요. 갈라진 틈이 작고 깊은 곳에는 매움제를 썼다면 넓은 부분을 커버하는 곳에는 고무를 사용하는데요. 부분 염색으로 수리 의뢰가 들어오는 소파의 가장 큰 문제점이 가죽이 갈라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빈틈없이 메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커버 작업이 끝난 후엔 본격적인 염색이 시작되는데요. 접착제와 염료를 섞어 최대한 소파의 색과 동일하게 만들어냅니다. 풀에다가 칼라 넣어서 붙이는 거예요. 그 가죽약이 붙여야지만이 안 떨어지죠. 소파는 제품의 용도상 계속 사람이 앉았다 일어났다 해서 가죽이 움직일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접착제를 섞어서 바르지 않으면 염료가 다 떨어지고 만다고 합니다. 1차 염색은 가죽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붓으로 칠해줍니다. 2차는 스프레이로 염색약을 뿌려야 하기 때문에 분사 과정에서 혹시 코나 입으로 염료가 들어갈 것에 대비해 작업 전 마스크 착용이 필수라고 하네요.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염료를 미세하게 분사해야 가죽 표면에 매끄럽게 발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뿌려지고 있는 거 맞죠? 네, 아, 근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나오잖아. 이렇게. 뿌리고 말리는 작업을 보통 3번 정도는 해줘야 제대로 염색이 된다고 하는군요. 근데 이렇게 곱게 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많이 안 올라가죠. 아, 많이 안 올라간다고요? 네. 이게 헤비 코팅이 돼버리면 가죽이 이렇게 해갖고 또 손상이 가요. 아, 그리고 차별이 나고.
그러니까 적게 뿌리고 알맞게 뿌리고 그다음에 곱게 뿌리고 그래야지 아주 따워지죠. 염색을 마친 작업자가 투명한 접착 테이프를 가져오는데요. 없죠. 없지. 그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가 더 잘 붙어 있는 거죠. 그 염색약이 잘 붙어. 잘 붙어 있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없지. 아무것도 묻어나오지 않아야 염색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하는군요. 그 가죽은 물로 닦으면 아주 극약이고요. 제일 좋은 거는 마른 걸레로 그냥 먼지만 닦아주시고 그다음에 가끔 한번 우유로 한번 닦아주시면 좋죠. 우유요? 네, 우유가 우리 소의 그 성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유로 닦아주면 좋아요. 자주 닦으면 또 안 되고요. 근데 진짜 몇 달에 한 번 이렇게. 가죽은 이렇게 먼지만 터는 거지 실제적으로 닦는 건 아닙니다. 수리 전 가죽이 여기저기 트고 갈라져 있던 소파의 부분 염색을 하니 새 제품처럼 깨끗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공장에서 트럭 한 대가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소파를 회수하러 가는 중입니다.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회수까지 해서 공장에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의뢰가 들어온 경기도 하남의 한 가정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업자가 트럭에서 둥글게 말린 커다란 천 뭉치 3개를 가지고 내립니다. 소파를 씌울 커버입니다. 그 소파가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안전하게 커버를 씌워야 합니다. 소파는 부피가 큰 제품이기 때문에 고객의 편의를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저는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또 좋긴 한데 네. 질도 좋고요. 내구성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그럼 저 이걸로 할게요. 그럴까요? 이게 지금 보면요 전체적으로 균형도 안 맞아요. 한쪽으로 계속 이렇게 쏠려 앉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제가 이쪽에 강아지랑 많이 앉아 있다 보니까 여기가 주름이랑 이렇게 많이 꺼졌죠 그쪽이. 10년 정도 사용해 가죽도 많이 상하고 쿠션도 꺼진 상태의 소파. 새 거를 교체하기는 부담되고 그래서 리폼을 할까 싶어가지고. 이제 회수할 수 있도록 커버 씌워서 가져갈게요. 네. 소파 운반의 첫 단계는 공장까지 상처 없이 제품을 옮기기 위해 포장을 하는 작업인데요. 부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포장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보통 소파의 무게가 100kg 가까이 되기 때문에 혼자서 크고 무거운 소파를 옮기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는군요. 힘들게 밀차 위에 소파를 올려 트럭 있는 곳까지 옮기는데요. 자칫 중심을 잘못 잡으면 작업자 쪽으로 소파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소파의 높이가 작업자의 키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시야를 전부 가려 옮기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하네요. 더 힘든 데도 있어요? 그럼요. 이거보다 엘리베이터도 작고요. 소파도 굉장히 큰 소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뭐 엘리베이터도 없는 경우도 있고요. 뭐 반지하나 원룸촌 이런 데는 굉장히 힘듭니다. 작업자가 새로운 소파를 가지고 의뢰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수리할 동안 임시로 사용할 대여 소파라고 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여기서 편하게 사용하세요. 보통 소파의 수리 기간이 일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의뢰인의 편의를 위해 소파를 대여해 준다고 하는군요.
다시 경기도 하남시의 소파 수리 공장. 방금 수거한 소파의 수리를 서둘러 시작합니다. 한 작업자가 소파의 가죽에 뭔지 모를 글자를 쓰기 시작하는데 무슨 암호 같기도 한데요. 뭘 표시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나중에 이제 작업할 때 해체해가지고 작업할 때 내가 알아먹을 수 있게끔. 해체. 이거 쓴 다음 해체요. 분해를 시켜버려야 돼요. 완전히 이제 네. 분해하시는 거예요? 오래된 소파는 해체 과정에서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작업이 더 힘들다고 하는데요. 바닥천을 떼어낸 후 타정못을 뽑는데요. 박혀있는 못의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타정못을 뽑는 시간만 무려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게 국산에서 한번 리폼을 한번 했던 거예요, 이게. 아, 이 소파가요? 예. 어떻게 보고 딱 아세요? 이건 중국산. 이게 중국산. 이게 국산. 그래서 딱 중국 거는 이 스탬프가 얇아요, 이게. 타카가. 타정못을 뽑는 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얘네들이 한번 오래되면은 이게 되게 뚝뚝 부러져요. 그럼 이런 데 보면 여기 타카가 또 있어요. 네, 숨어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통 빵빵 뽕 나는데 티나고 막. 네, 여기. 있죠? 밴드하고 그거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타정못을 뽑는 작업이 마무리되면 가죽을 벗겨냅니다. 뜯어낸 가죽 모양 그대로 본을 만들고 재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벗겨내야 합니다. 벗겨낸 가죽은 재봉실로 바로 보내져 다음 작업을 준비합니다. 방석은 가운데 저렇게 하면 안 돼. 네 칸이잖아. 그냥 요건 요대로, 요건 요대로 이렇게 해야 돼.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미싱 해체. 해체해서 패턴 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해체하는 거예요. 4, 5인용 소파의 경우 해체 작업만 꼬박 하루가 걸린다고 하는데요. 천이 뜯어지지 않게 조심을 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여러 조각의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작업 중 부위가 헷갈리지 않도록 표시를 하고 구분을 하면서 해체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체 작업은 주로 경력이 많은 베테랑 작업자가 맡는다고 하는군요. 오늘 들어온 소파는 그 중에서도 특히 패턴의 개수가 많은 디자인이라 작업이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어머니 이제 해체 끝나신 거예요? 예.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팔 이렇게 대는 팔걸이라고 해요. 해체한 거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등 기대는 거, 기대는 등방석이에요. 얘가 이제 몸통 부분인 거죠? 예, 몸통. 해체 작업이 끝나면 바로 패턴 작업에 들어갑니다. 얘 역할 가달. 가다. 예. 패턴이죠. 인간은 이제 가다지. 이런 식으로 재단을 하는 거야, 이제. 재단을. 재단하면 미싱을 또 똑같이 미싱을 잘 먹는 거예요, 그대로.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해줘야 정확한 패턴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꺼운 도화지에 가죽을 접착제를 이용해 붙이는데요. 소파에 부위별로 패턴을 모아놓아야 다음 작업을 할 때 헷갈리지 않고 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커다란 도화지에 각각의 부위별로 패턴을 모아서 붙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딱 만드는 거야, 이제 저거를, 가다를. 사실 천갈이라지만 새로 만드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요. 오히려 전에 사용하던 것과 똑같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신경이 더 쓰이고 섬세한 작업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도 조각이 되게 많아 보여요. 엄청 많죠. 얼마나 나온 거예요? 한 150개? 150개요? 예. 그러니까 그 소파 하나에? 예. 패턴이 무려 150조각이나 되기 때문에
자르고 정리하는 것만도 큰일입니다. 패턴이 완성되면 바로 재단 작업으로 이어집니다. 작업자가 천가리에 사용할 새 가죽을 작업실로 옮겨 놓습니다. 그 소가죽 중에서 최고 좋은 가죽인데 이게 북유럽에서 왔습니다. 이게 이 가죽 중에서도 이제는 제 탑그레인과 풀그레인 있는데 풀그레인으로 돼가지고 최고 좋은 가죽이라 가지고 이게 이 다른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지금한테. 풀그레이는 표피를 갈지 않은 자연스러운 상태의 가죽으로 최고 등급의 통가죽이라고 합니다. 가죽이 되게 크네요. 네, 이거는 손 한 마리를 꼭 채려가지고 거거든 이게. 여기가 이쪽 등쪽. 배쪽. 여기 주름이 있는데 배쪽. 이게 딱 둥그랗게 말면은 배쪽이 되는 거고 이게 등쪽이 되는 거죠. 둥그랗게 말면은 소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5장 정도랑 5마리 정도 큰 소 5마리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죠. 가죽 부위별로 사용되는 용도가 다른데요. 사람들이 많이 앉는 방석 부분은 제일 내구성이 좋은 등쪽 가죽을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배 부분은 팔걸이나 소파 뒤쪽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5장을 쓸 거 뭐 6장 쓰는데 그럼 그만큼 또 이제는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또 인코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재단을 잘해야지만이 또 4장을 줄여주면 또 그만 회사에 마진이 많이 났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 써서 해야 된다고. 그 재단이 최고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재단을 할 때는 작업자가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는 없다는군요. 자칫 재단을 잘못해 패턴 한 장 분량이 모자라도 새로 통가죽 한 장을 써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150장의 패턴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박음질을 하기 위해 재봉 전담 작업자가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패턴 떠서 재단 해놓는 거 이제 내가 이제 하나하나 맞춰서 미싱 할 거예요. 100개 넘게 조각을 다 내놨잖아요. 뜯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다 포즈를 맞추듯이 맞춰야 돼. 맞추면서 해야 돼. 사실 150개짜리 퍼즐을 맞추는 것도 어려운데 비슷하게 생긴 150조각의 가죽 조각을 정확하게 맞추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리폼 하는데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미싱 작업 제일 많이 걸려요. 한 3인용 같은 경우는 하루 한 종, 3인용 하나 정도. 재봉 작업은 하루 종일 머리를 숙인 상태에서 진행되는데요. 일이 많을 땐 하루 종일 꼼짝도 못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몸에 많은 무리가 온다고 합니다.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손이 아파요. 손이. 가죽이 두꺼워서 여기 뻣뻣하고 이래가지고 좀 손이 많이 아파요. 특히 두꺼운 물소 가죽으로 소파를 만드는 날엔 손을 펴기도 힘들 정도로 아프다고 하네요. 복잡하고 힘든 재봉 작업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한참 재봉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방에선 또 다른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내려앉은 소파에 쿠션을 보강하는 작업입니다. 아주 좋은 거. 최고고. 스펀지를 보면은 이 보시다시피 보면 다 구멍이 뚫렸잖아요 이게. 이게 에어폼이라는 거지 자체라. 텐션, 탄성이 좀 있고 좀 좋아요 아주 이게. 다른 거보다 한 3배 정도 차이 나요 스펀지 가격이. 일반 이런 스펀지는 한 3, 4년이면 거의 한 죽다 보는데 이거는 굉장히 10여 년 정도는 가더라고요 보니까. 스펀지를 자르기 전 칼을 갈고 있는 작업자. 그런데 칼의 모양이 좀 달라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톱인데 만든 거예요 칼로. 원래 톱이었다고요? 예, 톱인데 원래 칼로 만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스펀지라든가 그 외에 이제는 좀 쓸 수 있는 거는 좀 이걸 많이 쓰죠. 칼이 가늘어야 스펀지를 정확하게 자를 수 있기 때문에 개조를 한 것인데요. 날카롭고 얇아서 위험하기도 하답니다. 예전에 잘못해가지고 한번 쫙 찢어진 적이 있어요. 딱 놓쳐가지고 이게 탁 튕겨가지고 쫙 찢어져가지고. 꽤 크게 다쳤던지라 아직도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소파의 사이즈에 맞게 잘라서 솜을 붙여놓은 스펀지를
틀 위에 올리고 가죽을 씌우기 시작합니다. 가죽은 재단부터 재봉, 스펀지에 씌우는 작업까지 뭐 하나 수월한 일이 없는데요. 동일한 힘으로 당기면서 가죽의 잔주름이나 모양이 예쁘게 나오도록 신경을 써야 해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이거 잡으면서 탁탁 톡톡 치면 이 모양들이 요걸 싹 해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쇼파의 모양을. 천가리 작업이 끝나면 이제 조립만 남았는데요. 가죽에 손상이 가지 않게 조심스럽게 분리해놓았던 손잡이와 목베개 등의 부위를 조립하면 쿠션 보강과 천가리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완성된 소파는 의뢰인에게 배달하기 위해 포장 준비를 시작합니다. 가죽 상태부터 쿠션, 모양까지 잘못된 곳이 없이 모두 수리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한 후에 출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송 전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하는 작업이 있다고 하네요. 이 가죽 보호 크림이에요 이게. 이게 다 해가지고 할 때마다 저보다 뿌려주거든 전부 다 이거 이렇게. 할 때마다 그러면 이게 좀 강하게 오래 가요 좀. 출고 전 작업 중 쌓였을지도 모를 먼지를 깨끗하게 닦아준다고 합니다. 10년 된 낡은 소파가 새 것처럼 변신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물건을 복원하기 위해 애정을 가지고 땀을 흘려 만드는 작업자들이 있기에 그 가치가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뿌듯한 감이 가시죠 이게. 내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거를 그것도 새로운 기분으로 쓰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자부심도 갖고 또 뭐랄까 또 긍지를 갖고 또 되게